자,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500를 향해 가던 테슬라가 조금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고용 핑계를 댈 게 없으니까 AI 핑계를 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고용 아니면 물가, 인플레이션 아니면 AI 이 셋 중에 하나로 이번 주 조정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AI 핑계를 좀 딱 대버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지금 AI 피로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나리오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충분히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테크주와 AI 주도주가 급락을 하면서요.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크립토까지 동반 하락을 하면서 S&P 500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 이 말인즉슨 기술적인 레벨이 좀 많이 붕괴를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이 AI에 대한 피로감이 메인 내러티브로 급부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라클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채권 쪽 이슈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솔직히 다 그냥 핑계라고 보이고요. 자, 조정시키기 위한 그냥 핑계라고 보이고, 오늘 영상에서 이런 시장 상황과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대응이겠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급락했을 때 테슬라 주주분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들 한번 짚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알차게 좀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많이 있을 거니까 영상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테슬라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배경으로는 옵션의 힘이 있었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죠. 자, 옵션 가격, 옵션으로 감마 스퀴즈의 일환으로 이런 마켓 메이커들, 고래들이 상승에 해칭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 본주 매수량이 섞여 있었고, 특히 이 $480와 $490에 이게 많이 녹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젯밤에 이 AI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오라클로부터 촉발한 노이즈가 트리거로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하락을 했고 그게 빅테크에 영향을 줬고 그게 테슬라 주가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자, 옵션 세력들이 델타 해칭을 해놓은 $490를 건드렸고요. 그걸 고래들이 던지면서 자, $490 건드렸고 그게 또 $480 까지 델타 해칭해 놓은 수량까지 건드리면서 그게 $467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요. 여전히 풋옵션 콜옵션 비율을 봐도요. 여전히 콜옵션에 대한 상방 베팅 고래들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 옵션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테슬라 본주 가지고 매수하죠. 그렇다는 건 우리는 옵션은 그저 테슬라 본주를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참고사항으로 삼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래들이 옵션을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잡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테슬라 결국은 눌림 매수 전략으로 얘네가 콜옵션에 오히려 풋옵션보다는 콜옵션에 더 많은 물량을 베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테슬라 본주를 지금 조정받았을 때 눌림 매수 전략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옵션으로 이 고래들이 세팅해 놓은 옵션 주요 가격들 있죠. 이거를 참고하면서 내가 테슬라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콜옵션 $480 위에서 넘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또 그 이후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 매수 압력이 강해서 $480 위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요. 바로 $490까지 또 스퀴즈 현상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세력이 옵션으로 치고받을 때
또는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되는 시점들을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 모든 분들께 다 공개를 했다가 영상이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위반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 공유 드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자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조정의 원인으로 AI, 다시 한번 AI를 또 잡고 있는데요. 자,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의 이 데이터 센터 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클의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 주요 투자 파트너였던 블루아울 캐피탈이 이 자금 지원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건설과 운영 자금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게 이 뉴스가 AI 인프라 트레이딩에 예민하게 자극하면서 오라클 주가가 또 심하게 흔들리면서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게 조정보다는요, 로테이션, 즉 순환매 해석이 맞고요. 왜 제가 이게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증거가 다 있습니다. S&P 500이 빠졌긴 했지만요. 이거를 동일 가중 방식으로 본다면요. 이 이퀄레이트, S&P 이퀄레이트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빅테크만 빠졌다는 거예요. 이 S&P 500 동일 가중을 보면요. 시장 전체의 건강도를 보려는 지수거든요. 동일 가중 방식이. 한마디로 중형주라든지 소형주. 그러니까 시장 전반의 체력을 더 잘 반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빅테크 이런 오라클만 빠진 거고 시장 전체의 붕괴라기보다는 대형 테크에서 또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한 거라는 거죠. 자금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변곡점이긴 합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기술주들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 같은 변화는 월스트리트에서 이 월가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동안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죠. 자, 첫 번째는 이 밸류에이션 고평가라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AI 인프라, 이 캐펙스가 전례 없이 크다라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가 연 4천억 달러, 거기다가 플러스 수준이 언급이 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제일 문제로 지적받는 부분인 건데요. 기업들의 수익화가 지금 느리다라는 겁니다. 수익화가 느리다는 거예요. 지금 투자 속도와 규모는 엄청난데 이 기업들의 수익화 속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AI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테슬라를 투자하는 주주분들도 AI 투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AI 관련주 하나죠. 피지컬 AI 대표 주식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피로감이 지금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승자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 주세요. 어떤 얘기냐면요. 자, 여기 일단 자료를 보시면 이 오픈라우터라는 곳인데요. 일단 XAI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픈라우터가 뭐냐면요. 수백 개의 모델의 실제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서 누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리얼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정말 큽니다. 이게 실제 뭐 홍보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토큰 사용량 데이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벤치마크 점수나 홍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장 점유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무튼 이 XAI가 1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XAI가 앞으로 가장 먼저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모델, 최신 블랙웰 모델을 내놓고 대규모 추론에 이 블랙웰 모델을 처음 쓰는 기업이 될 거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의 격차는 AI에 대한 격차는 더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Y축. 이게 AI 모델 성능이고요. 지금 제가 Y축을 그렸고요. 자, X축은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지수함수처럼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수함수처럼 벌어지는 이 상위 여기에 상위 4개의 기업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구글,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위 기업들은 여기에 위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점점점 이만큼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웰 사용하면서 상위 4개의 미국에 앞서 있는 기술 기업들과 세계 사이의 격차를 극적으로 벌린다. 제가 이렇게 벌린 이 모양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이 해답은 블랙웰 칩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현재 중국은 최고의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AI를 하려면요. 최첨단 칩이 필요한데 이 최첨단 칩 없이는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AI는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결과적으로 이 AI의 최첨단 기술은 소수의 몇 개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는 양상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거예요. 사실 이 그림이 굉장히 슬픈 그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수능 수학 문제를 AI에게 풀려봤더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오픈 AI라든지 뭐 그록 이런 애들은 수능 수학 80점, 90점 이렇게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국내에서 만든 국내 대기업이 만든 모 AI는 2점을 받았습니다. 20점도 아니고 2점을 받았어요. 이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 만든 AI. 도대체 어떻게 풀면 2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는지. 그래도 여기도 대기업이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만든 AI일 거 아니에요. 근데 2점이 나왔다니까요. 격차 제가 이거 그림 그려드렸죠. 이 격차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차이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AI의 미래가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해요. 무튼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블랙웰 칩,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2026년에 격차가 지수함수처럼 벌어질 거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2026년에 이 신모델이 나오거든요. 블랙웰 기반으로 나오는 첫 번째 모델. 그러면서 그게 이 XAI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거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와 XAI는 중요한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XAI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능력을 갖췄죠. 이 능력 덕분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가장 먼저 대규모로 배치해서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XAI는 최초의 블랙웰 기반 이 AI 모델을 2026년 초 출시하면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다시피 최근에 테슬라 올타임 하이 갱신하고 있었죠. 주가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주가 상승은요. 거래량 거래대금 터졌죠. 새로운 돈이 유입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가를 끌어올린 동력은요. 당연히 전기차가 아니었죠. AI, 자율주행,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AI, 자율주행 이런 것들 상용화에 근접한 AI 승자 후보로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죠? 이 XAI에 대해서 XAI가 향후 2, 3년만 생존한다면 경쟁사들을 제치고 승리할 거다라고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상위 4개 업체들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은요, 반도체 이 업체들과 똑같아요. 결국은요, 자본력과 선점 싸움입니다. 우리 D램 메모리 산업에서 결국은 빅3만 살아남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살아남았잖아요. 이 빅3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면요. 결국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누가 살아남을지가 답이 나옵니다. 결국 이 산업도 마찬가지 캐파 싸움이고요. 자본력 싸움입니다. 치킨 게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치킨 게임 간다고 해도 빅3만 남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2, 3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다 살아남는다, 낙관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는 설명 못 드리는데 주말에 한번 시간 해가지고 D램 메모리 산업 발전부터 치킨 게임 어떻게 빅3만 살아남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데이터 센터도 똑같아요. 아마 내년부터 당장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투자 줄일 것 같거든요. 자본 싸움이라서 이게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할 움직임이 보이면요. 미친 듯이 다른 업체들 밟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캐펙스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론이 말했듯이 2, 3년만 버티면 된다. 낙관적인 미래를 자신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돼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뭐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